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직권의 운동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진대와 화산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진과 화산활동 가로 1번 지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동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급격한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어떤 힘이 발생해서 그 힘에 의해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칠판을 힘을 주어서 치면 칠판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지구 내부에서도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면 힘이 발생하면 땅이 흔들리고 심하면 갈라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땅이 진동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런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진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진도라고 하는 것은 도자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흔들리는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장소에서 땅이 흔들리는 정도 또는 피해 정도를 가리켜서 진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국어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표시할게요. 거리가 멀어지면 진도,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소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지죠? 이런 것처럼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거리가 멀어지면 그 정도,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숫자 대문자로 표시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진도가 1이면 로마 숫자 1로 표시하고요. 2면 2. 이런 식으로 진도를 표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의 정도를 가리켜서 규모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진도에 비해서 진도와 비교해서 아라비아 숫자 1, 2, 3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규모가 3.2인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동영상이 있는데요. 교과서 46쪽 그리고 EBS에서는 08강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진의 규모에 대한 동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시험대를 통해 지진의 크기를 직접 확인했다. 실제 사람이 들어간 진동 시험대를 지진의 규모에 따라 수평으로 흔들어 실제 지진과 유사한 충격을 가했다. 처음에는 거의 바닥의 흔들림을 느끼지 못했지만 규모 5에 이르자 바닥에 충격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규모
7이 넘어서자 상태는 심각해졌다. 고정된 의자를 잡지 않으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 컸다. 실제 가정집이라면 지진의 규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동 시험대에 몇 가지 가구를 넣고 다시 실험했다. 규모 7이 넘어가자 흔들리기 시작하는 책장. 잠시 후 탁자 위로 쓰러졌다. 책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쓰러지기까지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내부에 사람이 있을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진동이 규모 7을 넘어서자 책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대로 마네킹을 덮쳤다. 책장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안전하게 피하기에는 너무 짧은 순간이다. Days, the fury of the eruption continued, and the once peaceful village of Kapoho was surrounded by an inferno. Closer and closer our cameramen worked their way, and these breathtaking scenes of the fountains and fast-flowing lava rivers are evidence of their daring. For remember that the temperature may reach 2,100 degrees Fahrenheit, and the surrounding air is superheated to an extreme degree. But once the volcano bug has bitten you, you're attracted by the magnetic presence of Pele, and you plan your approach to her fiery court with great care. Before Pele was to leave, she gave her greatest demonstration of power. Kapoho soon turned into a ghost town with only charred embers of its buildings remaining. It is only on the island of Hawaii that Hawaiian volcanoes are active in our time, and its main cities have been built with respect to the possibility of eruption. Pele takes away, yet she also gives, and her sweeping lava flows enter the ocean to form new land along the coastline of Hawaii. The hot lava is cooled by ocean waves, and vegetation soon starts. Before many months, the tiny lichen and ferns have found root, starting another life cycle on the ever-growing island of Hawaii. 잘 보셨습니까? 지진의 규모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었었고요. 진도와 규모를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EBS 08강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지진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진의 크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도라고 하는 것은 도자라고 하는 게 정도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에너지의 양이 5.8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처럼 거리가 멀어지면 그 세기가 약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부산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흔들릴 정도로 진도가 큰데, 자, 적어볼까요? 진도가 큰 반면에 서울에서는 천정에 매달린 전등이 약하게 흔들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진이 발생한 경주에서 거리가 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흔들리는 정도 진도는 클 것이지만
거리가 멀다면 진도 흔들리는 정도는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진에 이어서 화산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이다. 자,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추가한다면요. 마그마는 지하 내부에 존재했을 때 마그마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용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으로 흐르는 것을 용암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지구 내부에 있을 때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기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지표면에 나오게 된다면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체는 도망치겠죠. 자, 그래서 기체가 도망치고 지표면을 흐르는 상태를 용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산이 되겠고요. 화산 분출물,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분출되는 물질을 본다면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용암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화산 쇠설물,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돌멩이 같은 것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산가스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산 활동의 분출물을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EBS 08강에서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땅 속에 있을 때는 뭐라고요? 마그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다라는 얘기는 압력, 꽉꽉 누르는 힘이 크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기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그마가 약한 곳을 뚫고 지표면으로 나와 흐르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는 용암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지표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체 성분은 도망을 치게 되겠죠. 화산가스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렇게 용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을 흐르는 것이고 조금 더 보자면 화산가스가 도망치고 남은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화산탄, 화산재 같은 물질들이 분출되게 되는데 이런 화산탄이나 화산재를 가리켜서 쇠설물, 쇠자가 부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순 물질이라고 해서 쇠설물이라고 하고요. 어떤 건 부수다 보면 조금 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조금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입자가 조금 작은 거는 재라는 단어를 써서 화산재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조금 크고 작은 고체 물질 같은 경우엔 화산탄, 연탄 이런 탄자를 써서 화산탄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지진과 화산에 대한 화산 활동에 대한 것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 지진대와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 화산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진대와 화산대, 가로 1번 지진대. 자, 지진대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화산대라고 하는 것은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자라고 하는 것은 벨트 그리고 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지에 채우는 벨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벨트는 어떻게 됐죠? 길고 쭉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과 지진대, 그리고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 화산대라고 하는 것이 벨트처럼, 띠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지진대, 화산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지진과 화산 활동은 특정한 지역에서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지진대 화산대가 환태평양 지진대 그리고 화산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환자라고 하는 것은 둥글 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둥글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동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환형 동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둥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열쇠 고리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런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를 불의 고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신다면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대륙의 가장자리와 섬 등을 따라 고리 모양으로 분포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불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를 가리켜서 불의 고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진대 화산대로 존재하는 곳은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화산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알프스부터 히말라야까지 이어지는 지진대 화산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에서 지중해를 거쳐 히말라야 산맥을 연결하는 곳을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화산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판의 경계, 판 구조론에서 배울 텐데요. 해령이라고 하는 것도 지진대 화산대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자는 바다라는 뜻이겠고요. 령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령자는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산맥이라고 이야기해 줄 때 뭐 차령 산맥, 노령 산맥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령자가 산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령하면 바닷속에 산맥처럼, 산맥은 주변보다 높잖아요. 높게 솟아있는 지형을 가리켜서 해령이라고 하는데, 판의 경계 하나로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자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산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두 지역을 보니까 유사하다라는 이야기죠.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화산이 발생하는 곳과 유사하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 이 가운데 있는 바다가 뭐죠?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이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불의 고리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림을 좀 크게 했는데요. 이쪽이 알프스가 되겠고, 이렇게 내려가면 히말라야 산으로 연결되게 되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연결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알프스 산맥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히말라야 산맥까지 연결되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화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또 첨가해 두었는데요. EBS 08강에서 불의 고리 주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지진을 기록해 둔 것인데요. 고베 대지진 보면 규모가 나와 있고요. 규모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숫자로 기록한다.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라는 건데, 여기 규모를 보시면 7.2, 6.2, 8.1, 6.7 이런 것처럼 태평양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고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둥글다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확인 문제로 돌아와서요.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화산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억이 맞았으니 1번, 3번, 5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니은 보도록 할게요. 화산대는 좁은 지역의 원형으로 분포한다. 좁은 지역이 아니라 어떨까요? 태평양이라고 하는 건 무척 넓은 지역이겠죠? 그래서 좁은 지역이 아니라 넓은 태평양 주변에 원형으로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5번이 제외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저 보신다면 일반적으로 지진의 규모와 진도는 반비례한다.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규모가 크다면, 에너지가 크다면 진도, 흔들리는 정도도 어떻게 될까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규모가 클 때 진도도 크니 이걸 우리는 비례관계라고 이야기해 주죠. 반비례하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화산대는 둥글고요. 어디 주변에 있다고요? 태평양 주변에 있다. 환태평양 화산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진도가 있었고 규모가 있었죠.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다라는 얘기고요. 규모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라는 얘기겠죠. 화산 활동에서는 용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서진, 분쇄된 쇠설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산가스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지진대와 화산대는 특정한 지역에 분포하는데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불의 고리라고도 하고요.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화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닷속에 해령 지진대, 화산대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진과 화산이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유를 판구조론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